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크리스마스 성탄 포함해서 약 3박 4일의 또 연휴가 있었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즐거운 연휴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했다시피 참 이번 연말은 이 코로나로 인한 사태로 인해서 연말 분위기가 많이 나지 않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셨기를 바라면서 참 2020년도 정말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는 한 해 같습니다.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단기간의 이 급락과 또 이거를 더블 딥 없이 바로 되돌렸던 증시의 힘, 그리고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증시에 들어왔던 이 유동성, 그리고 그로 인한 유동성 랠리까지 참 모든 게 신기록이었던 2020년도 한 해인데, 이러한 상승 기류가 2021년에도 이어져서 모두가 부자 되는 그런 주식시장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2020년도 마지막 주 증시 전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증시, 금요일 해외 증시는 약간 혼조세로 마감을 보였죠. 여기에서는 뭐 연말에 대한 이 물량 부담도 분명히 있었을 건데,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영국발 변종 코로나 이슈가 여전히 시장에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뉴스뿐만 아니라 외신도 지속적인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약간 이제 증시의 상승을 좀 막는 정도로 보이는데요. 뭐 그런 부분은 사실 크게 아직까지는 시장의 리스크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얼마나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지 그런 부분 정도만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주말 사이 미국에서는 트럼프의 또 목리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의 부정책 서명 거부로 인한 단기적인 리스크는 존재할 것 같습니다. 이를 얼마나 끌지는 미지수인데, 일단은 서명을 하지 않으면 28일부터 연방정부가 셧다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슈가 있죠. 현재 미국은 백신 이 유통을 정말로 이제 사활을 걸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연방정부가 셧다운이 되면 이런 부분이 잠시 멈출 수 있다라는 게 증시에는 단기적으로 충격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단기 악재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돼서 나오는 지수 조정은 일단은 뭐 단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뭐 중국의 경우는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좀 소폭 하락을 했고, 뭐 전반적인 중국 증시의 흐름은 나쁘지 않은 모습이죠. 일단 알리바바가 중국 정부에 좀 찍혀서 이번에는 반독점 기업 제재로 좀 주가가 한 10% 이상 폭락을 좀 보이면서, 국내 뭐 카카오, 네이버라든지 최근에 이제 언택트로 굉장히 많이 올랐던 카카오, 네이버의 주가에도 약간의 제동이 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조정이 좀 길어질 수도 있겠죠. 뭐 주변 환경적인 부분도 그렇고. 자, 그리고 2020년 배당을 받으려면 28일 종가까지 종목을 보유해야 됩니다. 그래야 29일날 배당 나락이 발생을 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포지션이 잡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선택을 해야 된다. 뭐 당연히 이런 부분은 좋은 종목에 한해서 말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급등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기준에서 나는 배당락 전에 팔고 차익을 실현하겠다라는 점과 배당락 이후에도 더 할 것 같다. 그러면은 배당락, 즉 뭐 삼성전자가 2%의 이 배당을 준다면 그 다음 날에는 2%의 하락, 즉 배당만큼의 보통 하락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29일 날 배당락이 발생을 하면 시가는 하락 가능성이 높은데요. 바닥권 종목군들, 많이 올라가지 못한 종목군들에서 배당락이 발생을 하면 여전히 저는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저도 그런 전략으로 일단은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 모멘텀이 살아있는 몇 개 종목군들은 좀 끌고 갈 계획으로 지속적으로 매수를 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말 뉴스를 잠시 좀 볼게요. 외신에서는 뭐 특별한 뉴스는 좀 많이 없어서 네, 외신 쪽은 뭐 별로 볼 게 없는데, 외신 쪽에서는 이제 트럼프 이슈가 좀 있죠. 네, 트럼프의 이 서명 거부 부분에 대한 이슈와 뭐 비트코인이 2만 달러 네, 넘고, 이제 비트코인과 트럼프, 그 다음에 변종 코로나 이슈들이 이제 외신 쪽에서는 가장 화두가 되는 이슈고요. 국내 뉴스 또한 네,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코로나 확진자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어느 순간에 좀 잠잠해지기를 바라야 될 것 같고, 더 이상 코로나 관련주가 과거의 영광을 찾기는 많이 힘들죠. 이게 어찌 보면 학습 효과이고 신선한 자금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위에서 물려있는 부분도 많고요. 자, 이 뉴스, 랭킹 뉴스라든지 보면은 변종 바이러스 이슈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변종 바이러스 뭐 세계 쪽으로 들어가면 네, 변종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일본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 대책, 코로나 변종 일본까지 덮쳤다, 가민 덧셈 변종 코로나 세계 곳곳 덮쳐, 이런 이슈들이 조금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다음 주도 변종 바이러스 이슈가 얼마나 더 터질지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뭐 다른 쪽으로는 비트코인이죠. 지금 이제 실시간으로 좀 바뀌어서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 이슈도 상당히 좀 커 보입니다. 비트코인 이슈도 이제 3천만 원을 좀 넘으면서, 시세가 3천만 원을 좀 넘으면서 비트코인도 많이 안 나오는구나. 3천만 원이 넘으면서 일단은 역사적 최고가를 좀 넘었던 점이 주요한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월요일날 뭐 비트코인 관련주와 변종 바이러스 쪽의 이 흐름이, 왜냐하면 주말에 뉴스가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체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의 스위트 홈이 좀 굉장히 좀 핫한 것 같아요, 시장에서. 저는 좀 봤는데 개인적으로 제 성향하고는 너무 맞지 않은 드라마였는데, 또 이게 이 한국 사람 정서랑 또 외국인들의 정서랑은 좀 다른 분위기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로 인해서 스튜디오 드래곤이 자리를 뚫고 올라갈지 한번 좀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DB하이텍에 대해서 이제 제가 화요일날 이걸 적어놓은 거예요. DB하이텍 내년 최대 20% 단가 인상 이슈, 추가 증설 이슈 나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사실 이게 불분명합니다. 뭐 찌라시도 돌고 하는데요. 주말에 저도 좀 정보를 많이 수집했는데 사실 뭐가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뭐 DB하이텍이 뭐 사는 애 돈을 받아서 뭐 증설을 하네, 뭐 그런 이슈도 있었는데 아직은 정확한 이슈가 나오지 않았죠. 그치만 얘네가 증설을 하게 된다면 이 회사에 뭐라고 해야 될까, 회사를 짓눌렀던 이 성장 동력에 대한 부재의 이 허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엄청 큰 이슈이기 때문에 여전히 DB하이텍은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요. 사상 최고가를 돌파한 이후의 모습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봐야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DB하이텍은 넣고 뭐 LG전자 뭐 관심 있게 봐야겠죠. 자, 일단 뭐 오늘은 비트코인 관련주를 한번 봐볼게요. 일단은 우리기술투자 파동으로 보면 1차 파동, 2차 파동, 3차 파동의 흐름이 있었어요. 제가 이 종목을 사실 공략을 했던 거는 이 자리에서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이 자리에서 들어가고 이날 다 팔고 이때 매매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 매매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도 회원님들한테 추천을 드렸고, 지금은 조심스럽습니다. 네, 지금은 왜냐면 이 파동이라는 게 그래요. 파동이라는 게 왜 지금은 조심스럽게 보냐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3파동이 끝난 자리에서 이게 이제 조종판인데 이 상황에서 돌릴 수도 있어요.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네, 위에 최근에 보면은 지속적인 윗꼬리를 만들고 무너지는 모습 속에서 이 역배열에서 이걸 강하게 뚫고 올라가려면 굉장히 많은 힘이 들겠죠. 즉 여기서 올라오면 매물이 상당할 거다. 비트코인이 이미 2,700만원 800만원 뚫을 때도 돌파를 못했다. 3천만원이 된다 해서 이걸 뚫을까? 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되지 않겠냐 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말은 즉슨 시초가에 따라붙는 것보다는 일단은 시장을 한번 지켜보자 봐야 되고, 철저하게 대장주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보면은 위지트, 그 다음에 우리기술 투자, 뭐 SBI 인베스트먼트, 최근 강했던 종목군들이죠. 강했던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군들. 근데 반대로 뭐 여기서 3등주 이하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추세 깨졌죠. 비덴트 완전히 깨졌죠. 즉 이런 종목군들은 반등하더라도 들어가는 게 아니다 라는 관점입니다. 즉 대장주 위주에서만 봐야 되고, 뭐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SBI 인베스트먼트 2천억, 위지트가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위지트의 반등력이 가장 클 수는 있겠죠. 위지트의 반등력이 가장 클 수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미 갭이 상당 부분 높게 나올 것 같아요. 상당 부분 높게 나올 것 같고, 이러한 거래량을 뭐 장 초반에 시초가에 뚫어버린다든지, 아예 그냥 시초가에 이 높은 구간에서 뭐 시초가부터 뚫어버려야죠. 뭐 그러려면 거의 점상 가야 된다는 소린데 그게 쉽게 나올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예 상한가를 들어가는 게 제일 좋겠죠. 아예 상한가를 들어가야 다른 종목군들 혹은 대장주의 흐름을 보고 움직이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까뮤 ENC처럼 이 역배열에서 뭐 강하게 해서 상한가를 들어가 버리는 게 오히려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지, 아니라면 네, 차라리 관망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변종 바이러스 종목을 좀 볼게요. 셀마테라피틱스, 금호 HT, 에클론. 일단 시장에서 사실 이제 이 종목이 변종, 코로나 변종을 치면 이슈가 됐던 거는 11월 23일입니다. 11월 23일 날, 이날이네요. 11월 23일 시장에서 최초로 이슈가 됐었죠. 네, 치료제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이슈가 나왔었는데 이때는 크게 반응을 안 했고요. 본격적으로 7일 날부터 슬금슬금 좀 올라왔던 것 같아요. 변종에 대한 기대감과 그런 부분에서.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시가총액도 굉장히 낮고 시장에 잘 알려지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약간 주의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바닥권에서 역사적인 거래 대금이 지금 터지고 있는 점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역배열에서 올라오는 상한가 이후의 흐름이기 때문에 좀 이제 관심을 갖고 보는데, 만약에 바닥권에서 이런 자리가 돌파가 돼버리면 굉장히 또 시세가 탄력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가 돌파가 돼버린다면, 즉 지금부터 24%가 넘어야 일단 만원이라는 자리를 가는데, 이 자리가 돌파가 되면 굉장히 또 크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관심을 잘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엔투텍이라는 종목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손절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이때 매수를 들어갔었고, 이때 매수를 이날 했어요. 이날 매매를 하고 이때 변동성에 사실은 손실 축소로 나왔었는데, 말 그대로 바닥권에서 터지는 이 거래량, 그리고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하는 이 시그널 등등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 거래 대금이 빵빵 터졌던 구간은 이 구간이죠. 결국은 이때 무너졌던 이 거래량, 바닥에서 이 하락을 되돌렸고 올라왔을 때 터진 이 거래 대금,
2천억짜리 거래 대금, 즉 셀마 테라퓨틱스도 지금은 뭐 단순하게 테마로 접근을 하는데, 너무나 이 종목도 시가총액이 낮아요. 867억이라는 시가총액 안에서 움직이는데, 이런 매물대를 소화하는 것을 확인하고 저는 바볼까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뭐 돌파하는 상한가가 나온다면 많은 투자자들이 이 종목을 매매를 참여하고자 하는 이 심리가 굉장히 발동할 가능성이 높겠죠. 거기에 거래량까지 동반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슈의 중심에 설 수도 있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종목이 이제 뭐 재료나 이런 부분은 사실 보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내년 뭐 올해 볼 회사는 아니고요. 회사 자체가 워낙 개판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워낙 개판이죠. 보면은 유보율도 없어요. 예, 유보율도 없어서 언제 유상증자를 때려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단기에 해먹기 위해서 올리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비중을 줄여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될 종목인 것 같고요. 자, 유나이티드 제약이죠. 변종으로 좀 올라왔는데, 이제 월요일날 좀 지켜보면서 해야 되겠지만, 이 돌파하는 구간에서 3분봉 자리가 나온다면 이런 구간도 하나의 이 대응의 영역으로 좀 봐볼 수 있어요. 그럼 이 구간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뭐 1차적으로는 이 상승 이후 급락을 했던 6만원 라운드 피겨가 될 거고, 혹은 이 종목의 11선이 내일은 좀 더 위로 올라옵니다. 좀 더 올라오게 되면 여기에서 이런 구간까지 떨어지겠죠. 59,000, 뭐 58,000원이라든지 이런 구간이 또 11선이 닿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이런 언저리에서 지지를 해주는지, 그러니까 5일선을 이탈하는 모습에서 변종 이슈가 되면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됩니다. 거래대금이 얘도 이 두 봉에서만 지금 2조가 터졌어요. 2조가 이 두 봉에서만 2조가 터졌고, 내려오는 자리에서 다시 되돌림을 줄 수도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금호 HT까지 같이 움직였는데, 얘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3등주 성격이 강해서 뭐 바닥권에 이 매물을 뭐 싹 돌리는 모습도 없을 것 같고요. 이때 이제 물량을 청산하는, 이거는 물량 청산봉이거든요. 물량을 청산한 거예요. 이거는 청산한 매물을 이렇게 다시 올리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렇게 종목을 좀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IT 반도체에 대한 흐름은 지속적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최근에 올라왔던 뭐 디바이스 ENG라든지 일단은 대장 자리를 치고 가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선도주가 있을 거고요. 이 선도주 다음에 이제 뭐 제가 언급드렸던 종목들이죠. ISC, 뭐 한미반도체 삼각수렴 이후 급등하는 모습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는 삼각수렴을 해주면 어디서 할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테크잉은 계속 끌고 가는 종목이고, 이런 구간에서 다시 매수를 해서 테크잉은 지금 종목을 안 팔았어요. 근데 얘도 삼각수렴, 또 여기서 삼각수렴을 해서 돌파를 시키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 테크잉도 굉장히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시면 이 회사가 2019년도 240억 이 매출의 증가폭을 우리는 봐야 되는데 50%씩 성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2019년도에서 올해 2020년도까지는 2배의, 그러니까 100% 가까운 성장을 했고, 이 다음에는 50%의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2019년도 테크닝의 주가를 보면 2019년도 뭐 이런 수준이라고 봐야겠죠. 이런 수준의 모습에서 올라온 게 이 정도인데, 사실 이 종목이 실적 성장은 100%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요. 올라온 게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이번 연말에 배당락으로 주가가 하락을 한다. 만약에 하락을 한다라면, 자, 뭐 직장인 분들이라든지 테마주를 싫어하는 분들은 이런 종목을 담아놔야 된다라고 봅니다. 4천억대 600억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반도체 종목이고, 핸들러, 반도체 핸들러라는 이
부분에서 글로벌 1위 종목입니다. 네, 크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도 밸류를 최소 6천억을 바라봐야 되겠어.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밸류는 네, 목표 주가 3만 원까지의 이 범위를 놓고 좀 봐야 될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뭐 여기에 있는 지금 다 좋은데 네, 위치상으로 테크닉이 좀 더 좋아 보인다 라고 보여지고, 리노공업도 이 반도체 소켓에 대해서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다소 좀 느린 종목이죠. 느린 종목인데 하나의 박스권 블록을 설정을 해서 21선이 지금 이렇게 우하향에서 우상향으로 바뀌는 구간을 만들려면 주가가 떨어졌다가 올라와야 돼요. 그럼 이런 구간에서 재차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좀 더 싸게 사보려고 생각을 했고요. 종목은 많은데 가는 도중에 이런 구간에서 보는 전략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 밖에 이제 뭐 워낙 많다 보니까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고요. 금요일 날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강했어요. 최근에 수급이 좋았던 제약바이오,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좋았던 제약바이오 중에 매드팩토가 외국계에서 자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금요일 날도 뭐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왔죠. 양매수가 한 360억 정도 들어왔고, 시가총액 기준으로 2조 2천억의 종목인데 일단 플랫폼 기술로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일단 이 종목도 뭐 삼각 수렴을 해서 다시 신고가를 갈지 그거는 사실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건데 일단 하나의 기준봉이 또 나왔기 때문에 이 기준봉이 크게 이탈을 안 해야겠죠. 크게 이탈이 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앞타바이오, 앞타바이오도 지금 상승 추세를 굉장히 견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상장 초기 가격까지는 일단은 올라가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는데 5만원 선까지의 흐름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월요일 날도 이 종목이 밀렸다가 올라가서 뭐 단기 사상 최고가 근처까지 한번 슈팅을 예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종목이 마지막에 이제 슈팅을 주는 구간이고, 이런 구간에서 맞고 떨어졌다가 돌파를 하게 되면 새로운 시세가 나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죠. 그 다음 키움바이오,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희귀의약품 쪽에서 강자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이는데, 이렇게 올라와서 매물이 많은 구간이라 매물 소화를 일정 부분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량은 계속 일정 부분 들고 가야 된다라고 보고, 물량 조절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네요. 내년까지 봐야 될 종목 같고요. 그 다음에 SCM 생명과학, JP모건에 이제 공식 추정된 종목 중에 하나죠. 추정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자, 모든 종목은 그렇습니다. 의미 있는 상한가가 나오고 이 상한가 이후에 눌림 구간을 우리는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의 이제 개파락 떨어지고 변동성이 너무 크죠. 아일랜드 갭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락의 강도는 세질 겁니다. 내년 1월 10일 JP모건 헬스케어에 참가를 하는데, 얘도 완전관해라는 걸 쉽게 나오는 재료는 아니에요. 완전관해라는 재료가 쉽게 나오는 재료가 아니어서 이때 매매해서 뭐 단기로 수익을 좀 냈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밀리고 있죠. 밀리면 뭐 이런 상한가의 중심봉이라든지 정말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매매를 할 때 어떠한 기준을 우리가 만들 때 이 종목이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를 뚫었어야 돌파고, 또 이런 갭을 뚫어야 돌파죠. 그러면 이 종목이 하락을 받는 거를 좀 기다려 보세요. 기다려 보면 내려오면 이런 구간에 떨어진다면 또 분할로 접근을 해보면 괜찮겠죠. 즉 내년에 반도체, 그러니까 내년에 제약바이오 섹터
모멘텀이 있는 섹터 안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보고요. 하나 더 보자면 레고캠바이오가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는 매매를 몇 번 했습니다. 하고 돌파를 하고 지금 이제 시세 초입까지 밀렸다가 여기가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이 다시 시세 초입이 된 거죠. 시세 초입까지 밀렸다가 이 자리를 지키고 올라와 주는데 거래량이 감소를 하고 있고 다시 21선을 우상향 시켜놨어요. 굉장히 좀 이때의 21선의 이 위치와 지금의 21선의 위치는 좀 다릅니다. 즉 최근 주가의 평균값이, 그러니까 최근 20일의 주가의 평균값이 이 정도 선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뭐 이 구간을 안 깨야 되겠죠. 깨더라도 이렇게 저는 갈 거라고 보는데, 이 ADC 플랫폼 기술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비싸요. 굉장히 비싸다. 네. 같은 플랫폼 회사가 23조의 M&A가 됐는데 이 종목은 사실은 기술 수출도 2조짜리를 터트린 종목이 시가총액이 1조 5천억이다. 저는 싸다. 그러니까 누구나 관점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약바이오에서, 그러니까 특히 바이오죠. 제약이 아니기 때문에 바이오사가 기술 수출을 2조를 한 바이오사가 시가총액이 1조 5천억이다. 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플랫폼 기술 자체가 ADC 플랫폼에 동종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23조 M&A가 됐다라면 얘 혼자만 완전 저평가 받고 있는 거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강력한 수급으로 들어왔던 종목, 그리고 강력하게 박스권을 돌파를 시도했던 이 매집봉을 일단 한번 뚫고 이게 재차 돌파는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레오캠 바이오까지 긍정적으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낙주로 이제 저희는 금요일날 대웅을 많이 기다렸는데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현대바이오도 보긴 했는데 매매는 못했어요. 매매는 못했고 현대바이오는 투매가 떨어졌습니다. 막판에 이 투매가 떨어졌고 의미 있는 구간까지 밀렸다라는 점은 어찌 보면 현대바이오를 공략을 하는 게 제일 좋았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회원님들 중에서 이제 일부 회원님은 이제 매수를 여쭤보셔서 현대바이오는 매수고 뭐 종가 홀딩해서 넘어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의미 있는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고요. 현대바이오가. 그다음에 대웅은 한 47,000원 구간에서 저는 44,000원 구간부터 이제 매수 영역으로 잡았는데 사실 이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런 구간에서는 제 기준에서는 절대 매매를 잘 안 하죠. 이거는 종목에 약간의 기간 조정 성격으로 오전에 있었는데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쉽진 않아요. 왠지 아냐면, 왜냐면은 이 고가를 낮추면서 떨어지다가 뭐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반대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올렸다가 페이크 주고 이걸 깨면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쉽사리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쉽사리 접근하기가 어려운 구간이라 대웅은 접근을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웅은 낙주 매매를 진행을 못했고요. 이제 이런 거죠. 이러한 자리에서 과연 도치를 주고 도치 캔들을 주고 이렇게 올라갈지, 이 점이 이제 뭐 월요일날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면서 낙주 매매를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고민을 좀 해볼 생각이고요. 그 밖에 이제 이 PCB 업종도 좀 봐야 되는데 내년 1분기 갤럭시 21이 조기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조기 출시를 할 예정인데 지금 대덕전자라는 종목이 증설을 했죠. 이때 증설 이슈로 이 회사가 굉장히 크게 급등을 하고요. 그 급등 이후에 다중바닥을 만들어 놓고 떨어지고 있는 21선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바꾸고 지금 올라가는 과정에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럼 가장 의미 있는 이 하나의 기준봉이 지금
이때도 만들어졌고 이때도 만들어졌죠. 이때 그럼 이거는 악성 매물이기 때문에 이 윗 구간은 조심해야 되는 구간. 그다음에 이 자리는 주가를 돌려놨던 구간. 그럼 매수 밴드는 뭐 당연히 이런 구간이 저는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1선이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주가의 펀더멘탈은 좋다. 네, 이 회사 좋다라는 기본적인 관점이 종목 선정이 있기 때문에 종목 선정 하에 이 회사는 좋다. 나는 어디에서 살 것이다 정도만 계획하면 될 것 같고요. 코리아 서킷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총액 3,378억 짜리에서 어찌 보면은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회사 자산주예요. 자산주 2천억 현금 깔고 있는 회사가 2천억 정도 깔고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유보율이 2000% 자산 자본금 보면 137억에 2천억 뭐야? 그러면은 뭐 2천억이 훨씬 넘네요. 그냥 단순 유보율로 계산하면 아무튼 엄청난 자산주예요. 자산도 깔고 있는 데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PBR이 이렇게 낮은 거고요. 근데 이제 이 종목이 이 돌아가는 이 판을 보면 내년에 엄청난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게 이제 삼성전기의 이 기판사업부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힘을 모으다가 어느 순간에 돌파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안 그래도 네, 회사의 유동성이 좋은 상태, 재무가 탄탄한 상태에서 내년에 큰 폭의 성장이 가시화되는 구간에서 이게 터지게 된다면 이 또한 네, 시가총액 5천억 이상은 가야겠죠. 뭐 세방전지와 비교하기는 좀 다소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세방전지도 이 구간에서 지금 4만원 구간에서 올랐기 때문에 4천억대 구간에서 올랐다라고 치고요. 이 종목도 유보율을 보면 굉장히 자산주였어요. 굉장히 자산주였고 43억이니까 100배 굉장히 자산주죠. 유보율이 굉장히 자산주예요. 굉장히 유보율을 보면 어마어마한 자산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이 터지기 시작했을 때 영업이익이라든지 실적 구간에서 턴어라운드가 되고 터지기 시작할 때는 굉장히 폭발력 있는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증명했기 때문에 코리아 서킷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020년도 마지막 한 주 너무 무리하시지 마시고 네, 연말 잘 마무리하셔서 네, 성적으로 2020년도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장부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